해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세운 응용법입니다. 과연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운 보면서 여기에 전부 답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여러분 세운을 감면할 때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읊어도 좋습니다. 때문에 과연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급제. 자, 비견급제가 여러분요, 원래 이것이 그 특성을 보게 되면은 비견은 독립, 독행, 뭐 투쟁, 비방하고 뭐 분가, 분리, 뭐 이별, 고독, 양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가 비견이. 그래서 먼저 이 비견을 보죠. 비견급제. 그래서 이것이 요란 것을 여러분요, 급제를 보게 되면은 교만 불손하고 이 투쟁적인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파산, 손재, 요행심, 뭐 배우자와 뭐 불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주에 비견급제가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렇다면은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으면은요, 그 첫 번째로 객척정신이 있고 자립심이 있고 독선적이고 남의 말을 무시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공이 두 번째 보면요, 어부정, 어처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불화하고 결혼생활 유지가 곤란하다. 세 번째로 조실부모하고, 만약에 부모가 살아계시면은 이는 합가가 부에 불리하고 분가를 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것이 통념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대로 읊어도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사주에서 비견급제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자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요, 사주를 봤을 때의 비견급제가 많으니까 이런 내용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잖아요. 과다하면은. 그래서 물론 객척정신이 있고 자립심이 있고 독선적이고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은 나름대로 주체것이 강하다 보니까 아주 그것도 좋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이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디에 던져놔도 그야말로 모래밭에서도 말이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또 이 자립심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 이면에 남녀공이 어부정, 어처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이 비겁이 많으니까. 결국 남자한테 비겁이 많으면 결국 이것은 죄를 치니까, 나의 처와 죄를 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부부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자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재성이, 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에서 볼 때는 결국 나의 남자가 많으니까, 내가 볼 때는 비겁이 많으니까 현장이 많을 수가 있고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데, 나의 처 입장에서는 내 말고 또 다른 남자가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내가 어처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는데 뭐 을목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을 때에, 뭐 갑인까지 되었다 이러면은 이거 죄가 하나인데 말이요, 이거 하나 보고 이렇게 비겁이 많으니까 이거 하나가 내가 도대체 없이 섰잖아. 내가 지금
왜 그런가 하니 내가 볼 때 이게 처가 되는데 나만 처가 아니고 요놈 놈이가 처고 요놈 놈은 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럼 내 처가 의심스럽잖아요 내 처가. 그래서 왜 없잖아요 이것이. 나한테만 처가 돼 있으면은 이것은 그러면은 내가 기분 좋는데 나 말고도 요놈 서설고 요놈아 요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찍고만 봐도 불안하게 그냥 밖에만 나가도. 그래서 어쨌든 이 생기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 사주에서도 이렇게 꼭 재성이 아니더라도 관성이 있고 없고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있다고 쳐도 이렇게 비겁이 많으면은 자 나의 관성이 나의 남편이 되는데 나의 남편이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대단히 고맙겠는데 나의 남편을 보니까 니만 여자가 니도 있고 니도 있고 꽉 찼다냐 이거.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가 불안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부청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남녀 공이 사주의 비겁이 과다하게 되면은 요 세계 항목으로 말이요. 세계 항목으로 요렇게 그냥 얽혀요 이렇게. 그냥 얽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답을 지금 바로 가지고 왔잖아 지금 답을. 자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견급제운이 이제 온단 말이죠. 사주가 이제 법화에 갔는데 비견급제 운이 왔을 때에 자 비견급제 이제 운이 왔을 때에 이러한 운이 오는 것 같으면은 사주에서 비금이 많은데 비견 전체가 이렇게 막 비견이라 치고 이것이 비견이라 치고 비견급제 포함해가지고 또 운에서 말이죠. 운에서 만약에 이것을 뭐 이번에 빠가놓죠. 무토로 하도 깜빡만 써서 하니까 무토가 전체적으로 강한데 만약에 그러면 기축년이 왔단 말이야. 기축년이 오면은 또 이것이 비견급제 속에 포함되니까 이럴 때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이것이 바로요 운이 갔을 때에 이거 자체가 내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귀신입니다 귀신. 그렇죠. 강하니까 귀신이고 내가 약하면은 희신이 되겠죠. 같은 그 비견급제운이라도 그렇다면은 결국 이거 자체가 희신이라면은 자 그러면은 희신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런 경우에 이것은 이제 독립신이고 덕조진연이고 그래서 신업을 할 수가 있고 말이죠. 창업 이렇게 합자 동업을 할 수가 있다. 좋으니까 합자가 되는 겁니다. 보면은 동업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대사에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형제 및 친구 동료의 도움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동업 신업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성진 직장 이동 독립을 할 수가 있고 취직 분가에 좋은 기회가 된다. 즉 이렇게 모든 면이 좋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한테 희신이니까. 그러니까요 사주의 비견급제가 과다하면은 이것이 결코 비견급제는 나쁜데 와서는 안 되니까 나쁜데 이것은 여러분들 외격을 제한 겁니다. 외격을 제한 것이고 일반 정격에서 지금 말하는 건데 만약에 사주에 비견급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일행특기경이라든지 요렇게 외격이라면은 그거는 비급운이 와야 돼요. 와야 좋은 것이고 이거 자체는 일반 내 정격 내 팔경에 준해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희용신이라면은 이것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귀신인 경우에 이건 난리 납니다. 귀신인 경우에
이때는 손실수입니다. 근본적으로. 재물에 손실이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관제구슬이 올 수가 있고 부친이 유고될 수가 있고요. 아버지가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학가에 있는 경우라면은. 그 다음에 손자가 올 수 있고 교통사고, 뭐 간통사건, 송사, 이별 등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주에 비겁이 많은데 비겁의 운이 와가지고 이것이 기신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것을 대표적으로 위에 그 별표를 보게 되면은 손실신이다, 뭐 간제구슬, 부친유고, 손재, 교통사고, 간통사건, 송사, 이별 이런 것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한국별로 보게 되면은 형제 및 동료로부터 귀찮은 일이 발생하고 동업자가 출연하고 이익이 저하된다. 두 번째, 형제 동료 등으로부터 금전 및 재산상의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 비극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부간의 고정, 그 다음에 구설 발생, 최악의 경우 생사변환. 네 번째, 남녀공이 배우자가 이심을 가지고 삼각관계가 발생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부친과 불하고 별거, 부친 신변에 이변이 생긴다. 여섯 번째, 자신이 강하여 독립하는 일이 생긴다. 이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비견급제공이 같습니다. 갔는데 비겁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희신인가 귀신인가 이것부터 먼저 내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귀신이라면은 귀신인 경우를 그대로 읊으란 말이죠. 희신이면은 비겁이 와가지고 희신이라면은 희신에 해당하는 그 경우를 그대로 읊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한 일로 좋을 테니까 이것이 귀신이라면은 귀신에 해당하는 그 항목을 그대로 읊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 사람이 만약에 비겁이 와가지고 귀신이란 말이죠. 귀신이면은 아니 우리 보살님 그 보살님의 대주는 올해 그 귀신이면 손재 사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 마리로 다 던지고 그냥 이거는 뭐 유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친구나 동료한테 만약 귀신이라면은 이 도장도 안 되는 것이고 동업도 안 되는 것이고 누가 희도를 해도 내 자체가 말이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마음이 흔들지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일러줘야 될 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배우자하고 말이죠 이별도 가능하다. 싸우면 까딱하면 이거 갈라서는 거예요. 보면은 나이가 뭐 한 50 넘어가면은 그래도 뭐 참고 살겠지만 50 안짝에는 까딱하고 뭐 째비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식신상관. 자,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인데 자, 식신상관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신은 의식주에 해당하고 식록이고 복록이고 발전 번영을 뜻하고 교양 또 음식사업, 식품, 식료, 육체활동, 경제활동 이런 것에 식신의 원래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 식신이 왕하게 되면 음식사업도 좋고 모든 자 육체활동이라든지 경제활동이 나아갈 수 있는 진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식신은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상관은 교만불손하고 예술적 소질이 있고 경량, 실권, 소송, 타인의 방해, 투자 등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 말이죠. 총명하고 상당히 머리가 이 좋은, 두뇌해적이 좋은 자 그런 기질도 물론 가지고 있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요. 이 식신상관이 사주에 과하다 하면은 자 그러니까요.
사주를 놓고 봤을 때에 무슨 노행이 최고로 강한지를 여러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 사주에서 식상이 강한 건지 아니면 비급이 강한 건지 전체적으로 사주 자체가 어떠한 쪽으로 사주 호행이 강해 있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강한 그 오행의 기질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60멸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건데, 그래 이것을 보시고, 그 두 번째, 식신상관이 사주에 만약에 과다하면은 총명하고 다재다능하고, 자, 다재다능하고 아이디어가 좋고, 파격 성격에 구설 시비가 많이 따를 수가 있다. 과다하면은 여러분 총명하고 설계하는 거니까 자주는 상당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신상관이 과다하면 관성을 칩니다. 관성을 치다 보니까 시비송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관성을 치다 보니까 항상 관제구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관제구설이 식상이 설계한 거다 보니까 결국 설화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식상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요 말을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하는 모든 직업은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중개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개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내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업을 공부를 했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설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거기에 화근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이 병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남녀공이 자식공이 부실하다. 이 식상이 과다하면은 남녀공이 그래서 자연유산, 자궁외임신, 자궁수술 이런 것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여자는 이해하는데 여러분요 남자는 왜? 남자도 식상이 왕하면 관성을 친단 말이에요. 관성을. 그렇죠. 관성을 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자식이 안 될 수가 있고 말이죠. 자식 생산이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자로서는 보면은 식상이 왕하다 보면은 내 자체가 설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나보다도 식상이 더 강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몸이 허약해가지고 자연유산도 생길 수가 있고 말이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등도 감수하고라도 자기 이익에서는 그야말로 종횡무진 말이죠.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오면은 자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식신상간운이 와가지고 희신인 경우라면은 이것은 나한테 좋은 거죠. 좋은 거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업신이라고 합니다. 사업신이고 투자 확장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만발하고 신록봉운이라 이렇게 기술합니다. 식신상간운이 와가지고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다 보니까 도화가 만발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사업신이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확장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운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자금 유통이 좋고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번영 등 확장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암을 할 수가 있고 연구, 성과, 출산의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기신이 나한테 길신이니까 좋은 신이니까 그러니까 여명의 경우에는 이 식상운이 되면은 자식을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운에 자식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이제 봐주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60도 넘었는데 자식 놓겠네. 이는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식한테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것이 기신인 경우에, 기신인 경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이것은 소모십니다. 식상에 와가지고 만약에 기신이 됐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수술신이고, 유시무종할 수가 있고, 용루삼위로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나 한때 전부 다 기신이니까, 식상이. 그래서, 낙상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송, 구구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천, 실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을 할 수가 있고, 폐업, 실패, 백사, 손해고, 명예와 지위가 손상되고, 자천, 강직, 주거이동, 가족, 이별 등의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에 와가지고 나한테 귀신이 됐으니까 관성을 치니까 말이에요. 관성을 치니까 자천되고 내가 직접 일 수가 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명예가 손상되고 말이죠. 모든 것이 이때는 귀신이 되다 보니까 결국 최고로 중요한 말이죠. 나의 관성을 치다 보니까 이때는 내가 앉아있던 그 자리도 전부 내놔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것이 운이 올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감봉이 될 수가 있고요. 이는 또 좀 감하기도 해요. 위에 그 일본 항보다는 엄청나게 소홀하죠. 감봉, 감면, 파면, 은행 시비, 구설수, 자녀 문제가 발생한다. 관성을 치니까 상관이 안 가지고. 그 다음에 여명일 경우는 여러분 남편이 싫어진다. 그러니까 극부 극착이 되고 부부 이별이 되고 이별, 유산, 산액이 생기고 자식이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실망시키는 경우는 여러분요, 이거 자체가 상관이 관성을 치니까 남자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고, 또한 남편이 싫어지는 경우, 이것은 극부하는 경우는 역시 여자한테 국한된 것이죠. 상관문이 오다 보니까 관성을 치니까 남편이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귀신에 해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상관사주에 상관이 왕한데 상관운이 되면은 이 귀신이란 말이죠. 상관이 신왕해가지고 상관운이 온다라면은 이것은 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희신 귀신을 갖다가 여러분 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희신인 경우, 귀신인 경우를 그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그것을 단단히 보고 말이죠. 이것이 이 사주가 상관이 운이 왔는데 이것이 귀신인가를 살피고 이 내용을 봐야 된다. 예,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행이 있고요. 네 번째로 상관은 난세의 영웅으로 일야의 정성이 될 수가 있고 일야의 거리가 될 수가 있다. 하범 사이에 이것이 막 바로 상관의 기질이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